안녕하세요. 고원준 세무사입니다.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모두 차량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를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용 승용차 제도는 그 사업자들이 사업용 차량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고가의 차량 관련 지출을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과거에 너무 많았어서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득세법 규정입니다. 그 업무용 승용차란 125cc 이하 이륜차, 그다음에 1000cc 이하의 경차, 카니발, 스타리아와 같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그리고 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법에서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들을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승용차 그리고 스포츠카는 모두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한다는 것은 소득세 신고 시에 어떤 정해진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반대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재 없이 비용 처리가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그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대전제가 우선 성립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 800만 원, 기타 유지비 700만 원을 합산한 연 1,5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란 그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이를 일시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그 법에서 규정한 자산의 내용 연수로 비용을 연도별로 분할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차량의 법정 내용 연수는 5년으로 취득세 등 모든 부대 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4천만 원인 차량까지는 한도초과 없이 5년간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유지비란 그 저희 보험료, 그 다음에 수선비, 자동차세, 그 다음에 통행료, 주차비, 할부, 이자 비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감가상각비와 기타 유지비가 1,5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는 한도가 800만 원으로 유지되고 700만 원을 오버하는 기타 유지비만 추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1,500만 원을 넘어가는 케이스는 드물긴 한데 그 연 유지비가 7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셔야만 비용 처리에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리스나 렌트비는 그 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 리스료와 렌트료 일부를 감가상각비처럼 판단하는데요. 이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합니다. 리스와 렌트가 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리스의 경우에는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리스료의 93%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렌트는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그 리스는 대략 월 71만 원이어야 5년 동안 감가상각이 모두 되고요. 렌트의 경우에는 월 95만 원일 경우 5년 동안 한도 초과 없이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 초과된 금액들은 사라져서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는 비용이 아니고 5년이 넘어간 6년 차부터 동일하게 800만 원 한도 내에서 2월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답변 드리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그 업무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업자 등록 전에 구입한 차량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차량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 규정상 차량 대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3명 있는데 차량이 5대, 6대가 있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별로 차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테지만, 통상 직원이 5명에서 10명이라면 한 2대에서 3대까지는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카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는 보험 가입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 보험이 아닌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 개인 사업자는 2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가입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과정에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법인의 경우에는 차종에 상관없이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은 연도색 번호판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적 사용으로 간주해서 모두 비용 처리도 안 될 뿐더러 상여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가 증가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대표님들께서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다음에 자차, 리스, 렌트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더 세무적으로 유리한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유형이든 모두 세법적으로는 동일한 차량 규정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 사용 유형에 따라서 단순히 유불리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비용 측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성향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비용 측면에서 동일한 차량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유형별 지출액의 차이는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순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시불은 이자 비용이나 사업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차량 사용 방법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죠. 그 취등록세를 비롯해서 목돈이 일시에 나간다는 부담은 있지만 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출되는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은 일시불입니다. 그리고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캐피탈을 많이 이용하시긴 하는데 이 캐피탈 이자 비용이 리스나 렌트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표님들이 리스 형태가 차를 빌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금융상품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렌트는 실제로 차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있고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어서 지출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대표님들이 직접 운용하실 차량이라면 리스와 렌트 중에서는 리스를 더 권유드립니다. 만약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작은 사고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또 보험료가 또 계속해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료 측면에서 렌트카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성향 차인데요. 만약 차량 변경 주기가 짧으신 분들은 차량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리스나 렌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량을 매입하면 추후에 매각을 할 때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중고 매각 시에는 양도차익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을 5년, 10년 가까이 운영하실 목적이시라면 일시불 또는 할부 구매로 취득하는 것이 지출되는 비용이 더 절약됩니다. 유형별로 장단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또는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장점은 장기 사용을 전제로 했을 때 지출되는 비용이 감소한다는 점. 단점으로는 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 차량이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청약이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차량 소유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소유하다 보니까 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추후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유형인 리스의 장점은 그 중고차 감가 리스크가 없고 또 초반에 목돈이 지급될 여지도 없죠. 그 다음에 렌트보다도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리스는 자동차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험 가입 또는 갱신을 직접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인 렌트의 경우에는 중고차 감가 리스크 없고 초기에 목돈이 지출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가입 및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고요. 또 리스처럼 대출 시에 부채로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리스보다 렌트료가 더 비싸고 또 매월 리스료에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승용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히 대표님이 전부 다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허호 번호판이 부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차량 사용 유형이든 소득세법상 비용 처리 적용 규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차량 사용자, 지출 유형, 개인 성향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재무와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